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30일.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 31분. 오늘은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 날이죠. 예, 오랜만에 푹 쉬고 있네요. 예, 미국 증시 끝났는데 올랐어요. 그쵸?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지를 좀 가이드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실 때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개입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보시면 왜곡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규칙만 지키시면 돼요. 몇 가지 규칙. 예,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어요. 이건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어렵거든요. 예, 이것도 상단선이고, 이 하단선이에요. 상단선이 아래를 보잖아요. 이렇게 상단선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거는 매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도하면 돈을 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반대로 하단선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건 매수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이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매도하라는 말은 매수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쵸? 예? 매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매수하지 말라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해라는 매도하지 말아라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위를 볼 때는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안 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요. 여기서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예. 떨어지더라도 매도하는 건 안 돼요. 예. 그런데 하단선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정반대예요. 매수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매수해야 하잖아요. 이건 매수하지 마. 그럼 매도는 네 맘대로예요. 매도는 네 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예?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수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상단선이 위를 보면 이거는 매도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단선과 하단선의 방향을 보시고 그 방향에 따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안 봐. 안 보세요. 안 보니까 그냥 복만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5예요. 기준이 5. 그 다음에 20이 있어요. 20은 상단선이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이제 수평의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막 각도가 막 대단하지 않아요. 하단선이 있어요. 이건 이제 20이에요. 20. 이것도 20입니다. 이건 5겠죠. 5. 하단선도 5고 이것도 5고 이거예요. 그러면 20은 이쪽으로 나가면 매수가 없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잖아? 그러면 무조건 하단선은 걸쳐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예? 본인이 매도를 하고 싶잖아. 그럼 무조건 하단선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요 하단선 밑은 안 된다고. 자,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무조건 상단선보다는 낮아야 돼. 상단선 위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게 1번 규칙.
요게 2번 규칙이에요. 예?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예,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시장을 한번 바라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정보하고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무지 답답해요. 네, 죽겠어요. 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면서도 좀 안타까운 거죠. 잘 보세요.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부터. 자, 월봉에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네, 상단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두 개의 상단선이 보여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주봉의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주봉에는 하단선이 없어요. 그리고 일봉은 위아래가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위아래가 다 열려 있어요. 자, 이걸 캡처를 떠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걸 들으면 이제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상단선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 위만 뭐가 되는 거야? 매도. 이해되셨죠? 예. 요 상단선 위만 매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매도는 이 위야 위. 이렇게. 예. 지금 영역은 매도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1번. 그러니까 1번 위로 매도예요. 예. 1번 위로 매도. 자, 설명드렸죠? 하단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2번. 그러면 2번 아래. 예? 2번 아래는 매수야. 예? 왜?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하단선 위를 보면 그 밑에선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도 영역에서는 매수가 안 되죠. 그러면 매수 영역에서는 뭐가 안 돼요? 매도가 안 돼.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11,653? 예, 대충 653. 요 아래에서는 매도하지 말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매도하지 말라고요? 지금도 아래에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매도 영역 아니라고. 예. 근데 주가가 떨어져. 지수가 떨어져. 그러니까 아래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1번 위에서 매도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왜? 오르든 내리든 수익이거든. 1번 위에서 매도한 사람은 1653까지 올라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수익이야.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좋은 거고 반등이 나와도 상관없어. 그런데 저 밑에서 매도하는 사람은 반등 나오면 죽어요. 죽는다고.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는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이런 뜻이에요. 1번과 2번 사이에서는 할 게 없어. 왜?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선 매도도 할 필요 없고 매수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매수는 1653 밑에서 하는 거고 매도는 11,520 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1,520이 안 와. 그러면 매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지수가. 자꾸 내려가니까 이거 나만 소외된 건가? 이번에 많이 내려간다는데 나만 못 탔네? 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거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물리지. 물리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해요. 또 매도를 해서 물렸어. 그럼 가는 거지. 왜? 본인이 자신 있어서 매도한 거잖아요. 응? 자신 없어요? 자신 있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물렸어. 그럼 더 매도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려서 더 돈을 잃어. 그럼 다시는 매도 안 하겠죠. 예? 매도를 했는데 돈을 잃어. 그러면 저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 안 한다고요. 잃어봐야 이런 데서 매도하면 큰일 나는 거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그냥 즉흥적으로 감각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매도하지 말라고.
지켜보시라고. 내리면 좋고 안 내려도 하나도 없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월봉에서 매도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월봉에서 매도를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은 어디서 매도해야 돼? 주봉에서 매도해야죠. 주봉의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얼마예요? 11,620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이 아니구나. 1620. 1620 위에서만 매도가 되죠. 그쵸? 1620 위에서만 매도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1620이 안 와. 안 하면 되지? 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를. 왜 해요?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억지로 생각을 막 거기다가 막 때려 붓는 거예요. 없다고. 지금은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매도를 할 수 있는 봉이 하나 있었죠. 일봉. 그럼 일봉이 올랐어. 그럼 손절해야죠. 뭘 고민해요. 졌잖아. 나는 일봉만 활용했잖아요. 근데 일봉이 고가 넘어서 양봉으로 끝났어. 그럼 졌네? 그러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일봉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봉 보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봉은 활용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하셔서는 안 돼요. 왜? 뭐 금세 바꿀 수 있거든. 봉 하나만 뒤집어 버리면 다 바뀌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봉의 역할을 잘 보세요. 자, 오늘 밤에 위가 열렸고 아래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이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아래도 막지 않고 위도 막지 않은데 위로 간들 어떻고 아래로 간들 어떻겠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이게 일봉이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본인이 매도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겠어요? 1620이죠. 안 오면 안녕이에요. 안 오면 안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접수되셨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큰 그림.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머릿속에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미래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건 연봉이에요. 연봉부터 보여드릴게요. 연봉을 보셔야 돼. 자, 이게 현재 하루 남은 나스닥 지수의 연봉이에요. 장대 연봉이죠? 그러니까 지금 봉은 장대 연봉이에요. 장대 연봉. 그래서 상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게 얼마야? 자, 15,574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면 15,57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하단선이 어디냐? 제일 빠른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자, 이걸 캡처를 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입니다. 이 봉을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 이거 고가 넘기 힘들겠다. 그죠? 이건 누가 봐도 고가 넘기 힘들어요. 이만한 장대 음봉의 고가를 반대로 올라가서 뒤집는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어머, 저가는 깨기 쉽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지금의 상태에서 보면, 예, 저 잠대 음봉의 의도는 저가는 깨기 쉽고 고가는 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예요. 근데 지금 아래 꼬리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어젯밤에 올랐죠? 어젯밤에 나스닥 지수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올랐는데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연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래 꼬리 0.5cm짜리가 1cm가 된다고 돼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차피 저가는 깨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응? 자, 지금까지 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선입니다. 이 선. 요걸 상승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죠? 그러면 뭐야? 상승 추세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꺾였죠. 그러니까 올해 만들어진 연봉은, 그죠? 올해 만들어진 연봉은 상승 추세를 꺾는 거예요. 상승 추세 아니야. 내년은 상승 추세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뭐 한다고? 매수 안 한다고. 됐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수 안 한다고. 매도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제가 물음표 던졌죠? 매도를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건 매수가 안 돼. 그럼 매수하려면 하단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여기에 매수잖아. 그죠? 이게 매수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하나, 1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둘, 2번. 자,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나스닥 지수는 8,500과 6,900이 있어요. 됐죠? 8,510 여기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걸로는 8,510 아니면 6,971 정도예요. 자, 이 정도 오면 살 수 있어. 이해되세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많이 넘어요. 지금 1478인데 여기서 2,000포가 내려야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접수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나스닥 지수가 2,000포가 내리면 이제 연봉에서 매수가 가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한 8,500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밀리면 마지노선이 6,971 정도 됩니다. 6,971. 자, 제가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저는. 첫 번째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의 그런 분석하시는 스킬을 사실 받아들일 만큼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서 안 거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제가 아는 것 외에는 거의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무슨 설명을 하셔도 사실 제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잘 안 봐.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동영상 중에 어디더라? 유진증권? 유진투자증권이었나요? 그 강영현 그 이사님이 하시는 그 동영상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7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7천. 그죠? 나스닥 지수 7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거기에 하단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그러나 보다 저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표에도 그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오르고 그다음에 오늘 밤에 또 올라요. 오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일시적인 흐름만 조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릴 거 내일 내리고, 내일 내릴 거 모레 내리고, 모레 내릴 거 일주일 뒤에 내리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봉 하나를 만들려면 보험이 몇 개 필요하냐면은 한 220개 정도 필요해요. 220개. 220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봉이 20개 정도거든요. 평균 20개 정도니까 10달이면 200개고 그죠? 두 달이면 한 40개잖아요. 그럼 이제 공휴일이 이제 좀 많이 있으면 이제 요게 감소되면서 한 220개에서 30개 사이 정도 나올 거예요. 1년에 일봉 수가. 그 중에 만약에 10개가 딜레이 됐어. 그죠? 바로 내려야 되는데 10개가 딜레이 돼서 10일 동안 상승했다가 210개가 내려요. 예? 220개 중에 10개가 올라. 그리고 210개가 내려요.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죠? 10개를 올려봐야 210개를 내리면 그 10개의 상승폭이 210개의 하락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20개가 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20개가 오르고 200개가 내리면 그 20개 올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나스닥 지수의 연봉은 8,510선이나 6,970선까지 내려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예. 저가를 깬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 지금 만들어진 연봉의 저가를 깬다면 8,510 또는 6,970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는 13,000까지 열려 있어요. 네,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연봉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13,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떨어지면 8,500에서 6,970이래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 30%를 뺄 수 있다고. 나스닥 지수는 현재 위치에서 30%가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지금 얼마예요? 우리나라 증시 지금 290일이죠. 290일. 그러면 30%를 빼보세요. 예? 나스닥 지수가 30%가 빠지면 우리 증시도 30% 정도는 빠질 거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290에서 30%를 빼면 얼마일까? 100% 빼면 되죠. 100%. 예? 100% 빼면 되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30% 빠지면 우리도 30% 빼면 되잖아. 그럼 100% 빼면 얼마예요? 200이죠? 200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6,900까지 내려가면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190대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린 거예요. 실제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놨고 그 공간을 우리 증시에 똑같이 대입해서 환산해 보면 그 정도 수치까지 하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만들어 놓은 저점이 한 196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스닥 지수에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 증시가 내리면 국내 주식도 지수도 동조화되면서 같이 내려갈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기를 보여드릴게요. 반기. 자, 반기를 보겠습니다. 짜잔짠. 보세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위로 13,0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죠? 표시해놨잖아요. 위로 13,000, 밑으로 8,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단 조건이 뭐예요? 지금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어야 하죠. 예? 올해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어야 합니다. 올해 만들어진 저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고 하단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캡처 떠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올해의 저점이에요. 그쵸? 그리고 상단선이 여기 있어. 자, 연봉은 13,000까지 열었어. 근데 단기는 11,900까지만 열었어요. 11,900.
이 위는 안 돼. 매도야. 그러니까 이 영역이 매도죠. 네, 매도가 돼요. 언제까지? 6월까지지. 왜? 판기니까. 예? 이 봉은 내년 6월까지만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11,900 위는 매도라고. 왜? 상단선이 내려와. 그러니까 매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단선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9,471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도 하단선은 9,471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그 얘기는 뭐야? 저가보다 낮아. 그쵸? 저가보다 낮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아, 저가가 깨지겠구나. 그죠? 저가가 깨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가가 깨질 수 있다고. 저가가 깨지면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까지 연봉까지 갔다가 반기까지 끌어올리겠죠. 그쵸? 예? 연봉도 찍고 반기도 찍어야 되니까 힘을 잘 받으려면. 그러면 8,500까지 뺐다가 9,470까지 땡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하단선이 있으니까. 왜? 여기 영역은 매수 영역이거든. 그죠? 여기는 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472를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매도한 걸 청산할 생각을 해야죠. 예? 매도한 걸 청산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수가 좀 어디까지? 연봉 하단선까지. 그럼 8,500선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기도 저가 지킬 생각 없어요. 예. 그러면 연봉도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고, 예. 반기도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예, 아무도 안 해줘. 왜? 반기봉 분석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예. 연봉 분석하는 사람도 없을걸? 그러니까 맨날 일봉 보고 20개, 30개 봉만 보고 얘기를 하니, 예. 중간에 봉 바뀌면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디서 바뀌는지를 알아야지. 예. 다음에 분기요. 분기를 봤더니 분기는 더 웃겨요. 잘 보세요. 이제 분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도 상단선이죠? 여기도 상단선이에요. 자, 1번, 2번. 자, 연봉은 13,000까지 열었어요. 반기는 11,9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분기는 1297이에요. 어라? 지금 1478인데?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분기는 1297 위가 매도야. 그러니까 지금도 매도라고요. 오케이? 지금도 매도라고요. 이게 다음 달로 보면 지금은 매도가야. 매수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오를까요? 응? 다음 분기 내년 1월이 되면 지금의 가격은 매도가보다 높아요? 그때 올라.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게 볼벤 20이야. 네, 이격 볼벤 20이라고요. 하단선이죠? 그럼 하단선 밑에서는 뭐가 안 돼요? 매도가 안 돼. 근데 지금 하단선 아래 있잖아요. 하단선 아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매도가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분기가 바뀌면 하단선이 일로 와. 그죠? 그럼 이제 매도가 돼. 지금은 안 되는데 다음 봉은 돼.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아도 어차피 달이 바뀌면, 분기가 바뀌면
예. 매도가가 더 낮다고요. 그럼 하단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9,799에 있어요. 하단선. 동일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만들어진 저가. 지금 만들어진 저가 위에는 하단선이 없어. 예? 분기, 반기, 연봉 다 지금 만들어진 봉 위에 하단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 저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일체 없다는 얘기예요. 저가를 지킬 의지가 없어. 고가를 지킬 의지는 많죠. 분기봉은 뭐 작정하고 고가 방어하겠다고 상단선을 막 밑으로 내려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건 내려가겠다고 차트 그린 거라고요. 내려가겠다고 그렸다고. 자, 월봉. 월봉도 그러네. 그죠? 월봉도 그려놨잖아요. 이제 분명히 하단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예, 다리 바뀌면 사라져요. 응? 그리고 여기 하단선 있죠. 자, 1297은 분기봉의 상단선인데 1362가 월봉의 하단선이에요. 그럼 결국 누르고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누르고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1585 위로 올라올 때 매도 쳐가지고 내려가면 땡큐죠. 응? 여기 요거만 보면 되잖아요. 이거 내려오잖아. 네? 내려오잖아요. 여기 상단선이잖아. 네. 지금 상태에서 1585예요. 이거 위에서 매도 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올라가서 이거 맞고 내려가면 누르겠죠. 누르는데 어차피 분기봉에서 누를 거니까 얘 눌러가지고 이거 깨지면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도 치고 싶으면 이 윗공간을 써야죠. 윗공간을. 예? 이 윗공간을 써야죠. 상단선 위로 매도를 해야지. 갑갑한 거예요. 예? 돈만 벌려고. 그 작은 흐름을 잡아내고 싶어서. 그게 돼요? 안 됩니다. 저는 분봉은 아예 안 봐요. 예? 분봉이라는 것 자체를 안 봅니다. 뭐 1분봉, 5분봉, 15분봉, 뭐 30분봉, 60분봉 뭐 봉 있잖아요. 거의 안 봐요. 사람들한테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안 봐요. 왜? 얼마든지 방향을 틀 수 있어. 예? 분봉에 집행되는 돈의 규모가 크겠어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돈이 들어오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다 손절해야 돼요. 예? 방향이 뒤집어지면 손절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 뭐 제 돈 아니니까. 예? 이 동영상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건 익절을 하건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그냥 던지면 되죠. 아, 여기 좋아요. 하세요. 하면 돼요. 근데 제가 가진 돈과 이 영상을 보고 거래하시는 돈의 규모가 다를 거잖아요. 저는 한 명이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지금 구독자만 4,000명이 넘는데 4,000명이 넘는 분이 1,000만 원씩만 거래를 해도 얼마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손절하기 딱 좋은 자리에 손절하기 딱 좋은 봉에다가 거래하시라고 정보를 드리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뭔가 잘 맞힌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작은 봉을 가지고 계속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있어요. 아, 그래야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근데 막 제대로 거래할 수 있는 자리가 막 2달에 한 번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동영상 보고 싶으세요? 예? 거래하라는 얘기를 안 해. 예? 답답해 죽겠어. 그죠? 본인은 지금 돈 있고 빨리 돈을 넣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고 싶은데 맨날 봉에 의미가 없고 맨날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동영상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시간이 쫙 흘러보세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와서 맨날 손절하고 벌고 손절하고 그래서 남는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이거
미국 증시 거래하는 건 수수료도 비쌉니다. 예, 국내 증시처럼 싸지 않아요. 비싸. 이 항에 들어가면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 항에 들어갔으면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구간에서 돈을 버시고 나오는 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 어쨌든 돈을 좀 잃지 않고 예?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죠. 왜 자꾸 방향을 맞추려고 하세요? 예? 방향을 맞춰서 뭐하게 상방이다 하방이다 그럼 맞춰서 뭐 할 거예요? 예? 하루 어긋나면 작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까지는 하방이 불리해. 예? 오늘까지는 하방이 불리하다고요. 왜? 월봉이 하단선 아래에 있다고. 예? 오늘 이 봉이잖아요. 오늘은 12월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래일이 바뀌면 1월이 됩니다. 1월로 봉이 바뀌는 순간 매도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1월로 바뀌면 매도에 유리하게 다 바뀐다고. 연봉, 반기봉, 분기봉, 월봉 싹 다 매도에 유리한 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잖아. 더 떨어지면 더 낮게 매도해도 돼요. 그죠? 이게 봉이 내려가잖아. 그럼 매도가가 다 낮아지게 돼 있다고. 그럼 낮게 매도하세요. 괜찮아. 왜? 8,500 간다니까? 6,900 간다고요. 근데 왜 싼데 매도 치냐는 거예요. 왜 싼데. 제가 이번 달에 매도 이야기 했을 때는 11,500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이외에는 저는 매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도하다 실패해가지고 저는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작은 거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맞춰요? 신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다 이해되셨잖아. 다음 달부터는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금 상단선과 전봉 고가와의 거리가 무지 길어요. 무지 길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봉 오늘까지는 상단선이 여기 있죠. 오늘까지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매도 못해. 예? 자, 일봉은 위가 다 열렸고 아래도 열렸지만 위도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그리고 주봉은 아직 매도하려면 1623까지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해야 될 가치가 일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매도 가치가 없지만 오르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떨어지길 바란다고. 그래야 상단선이 더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저는 상단선이 잘 내려가기를 바라는 거지. 그죠? 예. 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걸 보고 매도해야지. 이게 매도하는 선인데, 이게 아직 안 내려왔는데, 왜 자꾸 허공에서, 힘든 데서 매도하려고 그렇게 용을 쓰냐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됐죠?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 오늘 동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돼. 잘 봐요. 자, 상승을 합니다. 올라가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탄력이 죽어요. 탄력이 죽으면서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죠? 그러면 이 A라는 위치와 이 B라는 위치에서 볼 때는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절대 거래에 적합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A의 위치였을 때 사람들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의 분석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면 위로 간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잖아요. 근데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 이게 하락 추세인데 위가 열려 있으니까 이거 밑으로 갈 거야 하고 매도 치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A나 B나 이런 구간에서는 안 한다고요. 언제 거래를 하느냐? 죽을 때. 이해되세요? 상승세가 죽어갈 때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면 매도를 고려하고요. 하락에서 이렇게 죽어갈 때, 힘이 죽어갈 때, 이럴 때 매수를 고민해요. 그래서 요렇게 그으면 요 영역에서 매도를 하고 요 영역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데서 매도 매수를 하는지 아세요? 예? 손실이 잘 안 나. 여기서 매도를 해도요, 올라가는 폭이 제한적이에요. 여기는 떨어지는 폭이 제한적이고. 예? 그러니까 손실이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손실이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왜? 일로 가면 돈 많이 벌거든. 일로 가면 돈 많이 벌어요. 예?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손실이 제한될 수 있는 그 구간, 그쵸? 그 구간에서만 거래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이 A와 B 같은 영역에서는 거래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A와 B에서 거래를 하십니다. 왜? 상승 추세면 나는 상승 추세에 올라타야지, 하락 추세면 하락 추세에 올라타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방송 그리고 이 띵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방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만 한다? 예, 꺾일 때, 변곡이 올 때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답답한 프로그램이에요. 변곡이 오기 전에는 아무런 가치 판단이 없어.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냥 내버려 둬요. 네, 왜냐? 모르니까. 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변곡만 인식하는 거예요. 변곡만. 변곡. 네, 꺾이는 지점. 위에서 꺾이는 지점. 아래에서 꺾이는 지점.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점과 저점 부근에서만 반응을 해요. 네? 이게 고점 부근에 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매도 고민을 하는 거고, 이게 저점에 도달해 갔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 고민을 한다는 거죠. 바닥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 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맨날 중간에서만 막 얘기를 해. 심지어 바닥에서 매도하고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아니, 고점에서 매수하고 바닥에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힘들죠. 안타깝죠. 왜? 수익 나기 힘들잖아요. 수익이 나기 좋은 자리에서 거래를 해야지, 수익이 나기 정말 힘든 자리에서 거래를 해놓고 수익이 나기를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략을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돈만 벌리면 돼. 모든 투자 방법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없어요. 돈만 벌리면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로 돈을 잘 벌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잃었다. 그러면 심사숙고 하셔야죠. 응?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가 필요하신 거예요. 자,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는 하방은 아니야. 그죠? 오르든 내리든 하방 아니야. 하방은 내년에 시가 딱 찍고 나면 가격들이 매도 칠 수 있는 가격이 쫙, 그죠? 올봉, 분기봉, 반기봉, 매도가가 쫙쫙쫙 뜰 거예요. 그러면 그 매도가 기억해 두셨다가 공격적으로 하실 거면 분기봉을 공략하고 돈 더 남겨놨다가, 그죠? 반기봉에서 공격할 돈 남겨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봉, 분기봉, 반기봉에 공략할 돈을 쫙 나눠놓고 기다리면 돼요. 올라오면 매도치고, 더 올라가면 또 매도치고, 그죠? 떨어지면 가만히 지켜보다가 8,500선 가면 정리하시든가 7,000선 가면 정리하시든가 그러면 되죠. 그게 내년에 해야 될 일이에요. 단 3X는 죽잖아요. 예?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그 매도 들어가는 그 시점이 SQQQ로 보면 매수잖아요. 그 매수 들어가는 시점을 굉장히 정교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양의 복리가 빵빵 터지면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됐죠. 오늘은 나스닥 지수에서 좀 길게 얘기했어요. 하도 짧게 보셔서 일봉 보고 몰빵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한 달짜리, 일주일짜리 다 나눠서 보여드렸어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